안녕하세요. 이찬구입니다. 저는 충북 제천 청풍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충주호에 잠겨서 고향은 갈 수 없지만 제가 1985년 26살까지 그 북진리에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 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14년 전에 제천에서 내려와서 제천시 정책자문위원장과 제천발전위원회 회장을 맡으며 지금 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었던 일은 아무래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너무 이렇게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또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쉽고 미안했었던 일은 좀 있죠. 그 아쉬웠던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제가 2018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했을 때 가장 아쉬웠었고요. 또 아쉬웠었던 점은 그 1985년에 청풍호에 저희 고향이 잠길 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토지나 집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보상됐을 때 그거를 바로 잡지 못했었던 거에 대한 게 가장 아쉽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제천에서 또 아니면 서울에서 살 때 저는 늘 제 주위에 소시민들을 위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제천에 내려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그 힘들어했었던 그 기관과의 어떤 그 민원 문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해오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제천 인천 간 버스 요금이 16,100원 하던 것을 4,900원이나 하는 11,2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12곳을 내렸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한 것은 원래 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질적인 그 사무를 맡아서 그 집행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시민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이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어떤 그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컸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좀 생각이 넓게 혹은 좀 작게 바뀌어가는데요. 일단 우리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천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천이 이제 수도권에서 멀다 보니까 제천 시민은 물론 학생들이 문화, 경제, 사회에 많이 소외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입시생들한테는 대입 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초중고생들한테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특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제가 역할을 해서 제천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취미 활동은 제가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라톤을 즐겨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림지 겨울 알마 마라톤 데도 참여를 했고요. 또 골프 좀 좋아하고 잘 치고요. 요즘에 특히 파크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로 얘기하는 스케이트도 잘 타고 있고, 또 해운대에서 하는 겨울 알몸 수영대회도 참석해서 건강도 잘 다지고, 저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건강도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애창곡이 있습니다. 애창곡은 저희가 70년대, 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굼바이 댄스, 그쪽에 선 오브 자메이카 이런 거 좋아하고 술 먹으면 이제 흥얼거렸었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유행되는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니면 또 뭐 보랏빛 엽서, 이런 거 그냥 노래방 가면 애창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흥얼거리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랏빛 엽서를 제가 한번 좀 짧게 앞에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보랏빛 엽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랏빛 엽서에, 그거 뭐예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랏빛 엽서는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그 가족, 특히 이제 그 저희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우선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님, 또 저희 아내, 또 저희 아이들인데, 저는 지금까지 중앙정치를 하면서 국회에서 또 그 중앙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혹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말을 좀 많이 묻잖아요, 과거에. 요즘에는 뭐 제가 지금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말씀을 항상 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훌륭한 뭐 독립운동가나 뭐 대통령이나 또 외국의 유명한 뭐 그 학자들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을 말씀드린 큰 이유는, 저의 어떤 그런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게, 항상 남한테 그 편한 말씀으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도 날이 저물면 집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꼭 잠은 집에 와서 자라. 뭐 이런 부분들을 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가슴에 좀 담고 살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그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좀 멋있는 아빠, 또 아내에게 멋있는 아내,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그거를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꿈, 희망, 이런 거를 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제가 뭐 국회의원이 돼서, 시장이 돼서, 또 아니면 큰 기업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고, 큰 뭐 권력은 갖지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솔하게 시민들 속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도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게 어떤 물질적으로 남겨주는 건 없지만, 이러한 모습을 너네가 잘 받아들였다면 이거를 아빠가 나눠준 걸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를 믿고 끝까지 우리 현실을 좀 이렇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부모님 아들 얘기했으니까, 아내에게는 그 뭐 세상의 모든 남편은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떤 남편이 자기 가족에게 못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더 잘해주고 더 이렇게 편안한 삶을 좀 보장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곡차곡 다 정리해서 100세 시대니까 남은 40년 동안 잘 챙겨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